오늘은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곡선을 다룰 때 포물선, 타원, 그리고 이제 쌍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쌍곡선이든 모든 평면곡선에 대해서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포물선은 초점거리와 준선거리가 같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했죠. 자, 그럼 쌍곡선을 보시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평면곡선과 마찬가지로 초점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자, F와 F', 조금 전에 말하는 두 점이라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A와 A'은 쌍곡선의 꼭지점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축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축에서 중점이 되는 자리를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래프를 다시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준점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을 가지고 유도된 식입니다. 실제로 그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유도를 여기서 하진 않지만 교과서에 다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유도하는 식은, 자, 우리가 쌍곡선 위의 점을 P라고 하면요. 쌍곡선이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P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P라는 점을 X, Y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PF와, 그죠? PF'. 이 둘의 거리의 차라고 했거든요. 그럼 차는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 거리의 차가 일정한데 그 거리의 차가 어떻게 일정하냐 했을 때 이 A가 되겠습니다. 이 A가 주축의 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서 구하셔야 되면, 구하게 되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유도 과정 중에 이 2A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잡았던 초점이 있고요. F'과 F가 있는 상태고, 아까 기억하시죠? 주축의 길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거리의 차를 좀 직관적으로 느끼기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으로부터 두 점까지 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까지 이 거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지금 좌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점이 C,0과 마이너스 C,0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이 길이를 빼는데 이 길이를 이쪽에 가서 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남는 그 차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좌표가 여기가 A,0, 여기가 마이너스 A,0이기 때문에 2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차가 2A라는 것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곡선의 개형을 보시면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점근선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점근선 안쪽으로, 그러니까 주축 쪽이 X축하고 평행한 형태로 주어지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쪽에 1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중심은 원점이 되겠고요. 주축의 길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A가 되고, 실제로 이 식을 정리해서 식을 다듬을 때 우리가 B의 제곱을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근데 좀 외우기 좋으려면요, A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이 C의 제곱이라고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쌍곡선의 방정식의 그 두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이 C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C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초점의 좌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점의 좌표는 C,0, 그 다음에 마이너스 C,0인데 C가 방금 이렇게 구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초점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초점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것을 또 우리가 문제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곡선을 보시면 점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것이 점근선인데, 이 점근선의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 그림을 조금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간단히 확인할까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축이 y축과 평행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경우는 쌍곡선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데 주축 길이가 여기가 주축이 되고요. 역시 그럼 2b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차가 2b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는 거리의 차가 2b,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들이 아까는 우리가 C,0, 마이너스 C,0이었다면 이제는 0,C, 0,-C가 되어서 초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Y축 위쪽으로, 그죠? 지금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초점이 Y축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도 과정이 수능이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는 이과생들은 반드시 유도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꼭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거리차가 2b였기 때문에 아까와는 유도 공식이 유도 방법이 좀 다르겠죠? 자, PF와 PF 프라임의, 그죠? 이 차이가 2b가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점근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점근선을 보시면 이 곡선이 이 점근선에 닿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점근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 하기 전에 먼저 쌍곡선의 평행이동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쌍곡선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기본꼴은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형태입니다. 자,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볼까요? 그 주축이 X축 위에 있었죠. 그죠? 주축의 길이가 X축 위에 있었고, 자, 초점은 어디였죠? 자, C,0인데 C는 자,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쪽에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쌍곡선을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식을 봤을 때 이렇게 정돈된 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알고 있죠?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형으로 정리된 식이 있다면 완전제곱식의 식을 통해서 자, 이런 패턴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쌍곡선이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점근선은 뭐냐면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극한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으로 닿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근접해 가지만 닿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하적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래 평면 곡선에서는 접선을 다루는데 접선을 다룰 때에도 이 점근선을 고려를 해주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습니다. 쌍곡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작도를 해둔 상태에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 과정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식을 통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기고요. 지금 제가 y제곱을 정리하기 위해서 b의 제곱에 y제곱을 구하겠습니다. 넘어오고 넘어가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y제곱의 입장에서는 자, b의 제곱이 올라오니까 a제곱분의 b의 제곱의 x제곱,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가 묶어버리겠습니다. a제곱에 b의 제곱에 자, x제곱으로 묶으니까 1이 되고요. 그죠? 자, 원래 없던 게 나갔으니까 a제곱, x의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b의 제곱은 원래 있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주면, 그죠? 이렇게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를 구해보시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루트에 저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시면 이 부분이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0으로 가주기 때문에 1만 남아서 이 직선이 이렇게
근접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를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쌍곡선에서 기하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것이 쌍곡선의 방정식이고요. 우리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점근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쌍곡선의 방정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